나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성공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학위도 아니고요. 끊임없는 노력도 아니며 솔직히 말해 운도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거의 터무니없게 들릴 정도입니다.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당신을 빈곤에서 구원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있다면요.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우연한 행운도 특별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죠. 그러나 아이디어가 가진 힘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는 그저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씨앗처럼 아무리 토양이 척박해 보일지라도 심고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제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위도 기회도 명확한 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장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손에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쥐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책 속의 단어들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제 삶을 바꾼 것은 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였죠. 바로 내 생각이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돈 부족이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변해야 했던 것은 저 자신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할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든 말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핑계일 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첫 아이디어는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을 받고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4만 원이라니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제정신이라면 누구라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계약은 많은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였겠지만 제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다리의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저는 여러 도시에 계약을 따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버렸습니까? 의심이 속삭이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고 그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당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행동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이디어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위대한 창조물은 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첫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 모든 부품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장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와 1000번이 넘는 시도로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행동할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설임 없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대부분의 사람처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의심하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마는가요? 인간의 마음은 강력하지만 또한 게으릅니다. 안정과 편안함, 논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논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기 전부터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잘 안 되면요? 저는 다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잘 된다면요? 만약 이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었다면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꿈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청소회사는 걸레 하나, 양동이 하나,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투자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비전이야말로 모든 엔진에 불을 붙이는 연료입니다. 현대 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아이디어에 강렬하게 집중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시작할 때 뇌는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길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뇌가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과 믿음으로 아이디어를 지속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각 실수는 저를 옳은 길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행동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행동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한 후에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용적인 것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만약 실행한다면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의심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너무 거창해 보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왜냐하면 종이에 적는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마음에만 존재했던 것에 형태를 부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했을 때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목표들을 적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 묻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승리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 것입니까?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들은 당신 앞에 아이디어로 가장하여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감히 따르지 못한 아이디어들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많은 돈을 벌 때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때 변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결정과 행동이 동반될 때에만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첫걸음은 항상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안에 변화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외치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성공의 주파수와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행동할 만큼 충분히 그것을 믿는 용기뿐입니다. 제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 안의 지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의 정신적 진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높은 성적, 학위, 그리고 직함과 성공을 연결시키도록 길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똑똑하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빚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면서도 번성하고 사업을 구축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성공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과학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는 장기적인 성공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배우고 발전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된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는 천재를 쉽게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육체적인 노력과 희생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몇 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오직 지쳐 쓰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같은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 뒤에 숨겨진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벌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부족함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 생각을 부를 창조한다로 바꾸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성공이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재정 상태가 돈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수만이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저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일은 고통이다. 돈은 약삭빠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생각들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삶을 제한하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믿음들의 의문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날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당신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족, 학교, 종교, 문화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현실에서는 그저 집단적인 의견일 뿐인 것을 얼마나 여러 번 사실로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이 연습을 처음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돈은 이라는 문구를 쓰고 제 마음이 그것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튀어나온 단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렵다, 희귀하다, 소수를 위한 것이다, 복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돈을 희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생각이 그러한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마음은 심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키워낼 뿐이죠.
두려움을 심으면 한계에 갇히고 믿음을 심으면 풍요로움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한 믿음을 바꾸자 돈이 저에게 흘러오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없이 긍정적인 확언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생각, 믿음,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조차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부의 첫 물리적인 징후를 보기 훨씬 전부터 저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풍요롭다고 느낄 때 돈이 따라오는 법이죠. 느낌이 증거에 앞서고 진동이 현실화에 앞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외부에서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임금 인상, 새로운 일자리, 투자 혹은 행운을 기다리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기다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급여 명세서를 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내 수입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 마음은 무한하다면 왜 스스로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을 나의 목적과 마음을 통해 풍요를 쉽게 창조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이 이 새로운 믿음에 맞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기회가 나타나고 적합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한때 벽이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지능은 결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부족함 속에 사는 똑똑한 사람들과 풍요로움 속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차이는 각자가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진정한 번영의 원동력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돈이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는 방식도 바뀝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이 소수의 특권이라고 계속 믿는 한 그것은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당신의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돈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바뀝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의 포로로 살았지만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빚도 기회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중함 논리, 상식으로 위장한 침묵의 두려움이었죠.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마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고 저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저와 다르고 더 용감하며 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강연에서 분비는 방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는 한 남자가 엄청난 존재감과 자신감으로 연설하고 있었고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고프였습니다.
그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삶이 바뀔 텐데. 그러자 곧바로 항상 저와 함께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저런 사람이 아니야. 넌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넌 망신만 당할 거야.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비리 제 명치를 가격하는 듯한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것이 아닌 틀에 맞추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저는 진정한 저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숨은 쉬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여러 번 똑같이 느껴왔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나요? 얼마나 여러 번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혹시 비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포기했나요?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말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작은 삶, 한정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무언가를 하기가 두려울 때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금지 신호와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멈춥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회의에서 중요한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꼈죠. 침묵할 때마다 제 자신감은 조금씩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두려움은 무기력 속에서 번성하고 행동 속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저를 두렵게 하는 일을 강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렸으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마다 두려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같은 종류의 두려움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귀 기울이는 한 당신의 삶은 변함없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정체일 뿐입니다. 안정은 결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멘토 중 한 분인 얼 나이팅게일이 제게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한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름다운 명언이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뛰어나거나 더 준비되었거나 더 특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심은 가장 잔인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꿈을 훔치고 아이디어를 파괴하며 잠재력이 태어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의심에 먹이를 줄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의심은 신중함, 책임감으로 위장하여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심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의 한 조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루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대화, 결정 말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두려움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즉 자기 확신마저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청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계획도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를 변화시킨 것은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확신이 없을 때조차 네라고 말할 용기였습니다. 저는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완전히 준비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됨이라는 단어는 당신을 멈춰 세우기 위해 두려움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행동이 해독제입니다. 더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도망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줄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단 한 가지 일을 선택하세요. 간단한 것입니다. 기회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일 수도 있고 보관해 두었던 무언가를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목소리가 떨려도 그냥 하세요. 첫 번째 순간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에도 여전히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순간에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행동이라는 빛을 켜지 않는 한 존재할 뿐이죠.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실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실패보다도 더 많은 꿈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질 순간을 계속 기다리는 한 당신은 그것에게 먹이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움직인 후에 사라집니다. 그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힘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는 것만큼 해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한 일은 오직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위대함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도둑에게 계속 먹이를 줄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그것을 죽이기로 결심할 것인가요? 두려움의 저편에는 바로 당신이 늘 살고 싶어 했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범한 삶을 일구는 사람들을 가르는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돈이나 행운 또는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삶과 관계 맺는 방식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며 감정에 반응하고 청구서에 반응하며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통제권이 늘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동적인 반응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소수의 집단, 즉 1% 미만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들과 삶의 주인이 되는 이들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99%가 삶을 보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는 반면 1%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완전한 힘의 역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그들의 기분을 좌우하게 내버려 둡니다. 돈이 바닥나면 불안함을 느끼고 조금 더 들어오면 며칠간 긴장을 풀죠. 하지만 1%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먼저 풍요로운 정신 상태를 만들고 그러면 물리적 세상이 그 상태에 맞춰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즉, 현실은 당신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 안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내역서를 보면서 지금은 돈을 쓸 수 없어, 꿈도 꿀 수 없어, 투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화면 속 그 숫자가 제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는 원인이 아니라 단지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요. 돈이 당신의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상태가 돈을 결정합니다. 결핍을 생각할 때 당신은 결핍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창조를 생각할 때 당신은 풍요와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는 이미 원하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성공한 기업가처럼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조차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기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장 높은 버전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더 긍정적이 될 거야, 성공하면 더 자신감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돈이 없어도 긍정적이기로, 결과가 없어도 자신감을 갖기로 결심할 때 성공은 당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조던과 같은 사람들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세상이 행동할 허락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 오프라는 거절을 연료 삼아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 의심, 환경,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준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걸음, 비록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당신 삶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당신 진화의 다음 단계가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에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